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017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로는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의 규모는 4.9로 제주 전역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7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번 제주도 지진으로 목포에서는 실내 조명 등이 흔들리는 진동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진동이 멈추긴 했지만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10년째 마을에 난입하는 소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소떼 포획 작전은 시작한 지 5시간 후인 오후 3시에 1차 포획이 마무리됐습니다. 21마리 중 17마리가 잡혔고 흩어져 있는 4마리 소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는데요. 이렇게 마을의 골칫덩이였던 소떼가 잡히면서 오랜만에 마을에도 평화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격이 안 오르는 물건이 없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음료수입니다. 12월이 되자 농심이 음료 제품군 가격을 100원씩 올린 데 이어서 500ml짜리 보리탄산 음료가 1,900원, 피로해소제도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한 해 동안 음료업계의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포장지뿐만 아니라 설탕 가격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음료수는 높아진 해상 운임비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음료나 주류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는 소비자들은 더 싼 곳을 찾아 발품을 파는 실정입니다.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고속으로 전파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2주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흘 자가격리를 결정했고 이는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정부는 남아공 등 11개 나라 경호지의 입국 금지는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56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8,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4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304만 9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175만 6,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는 눈이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한 눈이 내리겠고요. 낮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5도 선입니다. 또 오후 중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발빠른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연예가 이슈들 들고 나온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아니죠. 여러분의 특종 여식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배우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단아한 모습으로 좀 찾아뵙습니다. 네. 남자인데 어쩜 이렇게 여성 한복이 단아하게 잘 어울리는지. 반칙이에요. 네. 지금 여자보다 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 아까 화장실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 쑥 들어오신.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연예가 소식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비상 코로나19 돌파 감염 연예계 강타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돌파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연예계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네. 있는데 연예계에도 돌파 감염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가수 겸 소속사 대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유희열 씨가 코로나19에 돌파 감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유희열 씨 소속사는요, 10일 오전 스케줄을 위해서 사전 진행된 이 자가진단 검사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 즉시 예정된 스케줄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진행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 10일 밤에 이제 양성 판정을 결국 받아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 국민 MC 유재석 씨가 돌파 감염됐다 이런 소식 들렸어요. 맞습니다. 이 국민 MC 유재석 씨가 확진이 됐는데 유재석 씨는 지난 9월에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돌파 감염인 예.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가가 초비상인데요. 유재석 씨가 지난 11일에 이 확진자 밀접 접촉 통보를 받고 1차 PCR 검사를 했습니다. 요때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틀 뒤에 다시 한번 13일 오전에 PCR 2차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지금 확진이 나온 겁니다. 유재석 씨가 뭐 틀면 나오는 대표적인 연예인인데 네. 프로그램도 지금 몇 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유재석 씨 소속사 측에서는 지난 13일 오전에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모두 취소한 상태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가 소식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예능 대부 이경규 장인 어른 되다입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연예계 예능 대부 이경규 씨의 딸 이예림 씨와 축구 선수 김영찬 씨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경규 씨가 본격 장인 어른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경규 씨 딸은 어렸을 때 왜 저 같이 TV에 나와서 맞아요. 네, 그죠? 네. 아빠한테 재롱 부리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서 네. 아니 벌써 시집을 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도였죠. 이경규 씨의 딸 이예림 씨가 축구 선수 김영찬 씨와의 이 열애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사이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서 당시 열애 중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결혼설까지 들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1일이죠. 이예림 씨와 김영찬 씨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경규 씨가 든든한 사위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두 분이 결혼한 사실 자체도 화제가 됐지만 하객 명단 보니까요. 거의 웬만한 시상식장을 방불케 하던데요. 맞습니다. 결혼식 하객 리스트 실제로 참석한 분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카펫을 방불케 했는데 이덕화 씨, 강호동 씨, 이수근 씨 말하자면 그동안 이경규 씨랑 방송했다 하는 사람들 다 왔는데 이 셰프 이연복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정말 멋진 결혼식이다.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참석한 결혼식은 처음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하객 명단만 듣고 이제 기사 통해서 봐도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의 결혼식 주례는 이덕화 씨였는데요. 이덕화 씨가 당초 이 주례를 맡았을 때 내가 짧고 굵게 끝내줄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애정이 컸었던 건지 이 주례 대본을 진짜 대본 10대장 분량으로 준비를 해와서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짧게 한다면서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예림 씨 어린 시절 이 생일 파티 MC를 잠시 해줬었던 붐 씨가 또 사회를 맡았으니까 이 결혼식이 얼마나 흥이 나고 즐거운 결혼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네, 4위가 된 김영찬 선수 긴장 많이 됐겠는데. 엄청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결혼 전에 예비 장인 어른이었던 이경규 씨와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동반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채널 A 예능 프로그램이죠. 김영찬 씨가 아버지만 믿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경규 씨 예비 사위임을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같이 낚시를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인데 이제 아버님이 오기 전까지 좀 알려주셨어요. 정말 항상 챙겨주시고 경기 봐주시고 항상 뭐 경기하고 뭐 아니면은 뭐 경기 끝나고 수고했다고도 해주시고. 네, 4위와 함께 출연한 네. 도시어부 장면이었는데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연예 뉴스입니다. 뇌졸중 투병 가수 방실이 희망을 알리다입니다. 지난 200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현재까지 투병 중임을 알렸던 가수 방실이 씨가 최근 한결 나아진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방실이 씨가 언제 어떻게 된 거죠? 투병. 벌써 14년이나 됐어요. 네, 2007년이었는데 네. 그때 그냥 방실이 씨는 피로가 누적돼서 이 당뇨 치료도 받을 겸 그냥 입원 중이었는데 그 입원 중인 상황에서 그 쓰러져서 네. 뇌졸중 진단을 받고 그때 이제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냐면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 이 인공호흡기 달고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 쓰러져서 그 바로 대형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그 가수 강진 씨 부인 김효선 씨가 병문안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의식이 없다면서 쓰러졌다면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그 상황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네.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럼 쓰러지고 바로 조치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인 덕분에 쓰러지자마자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거기서도 그 뒤에 다행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방실이 씨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불과 대형 병원 입원 20일 만에 취재진을 맞았어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본인의 상태를 알리면서 그래도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근황을 알리기도 했었죠. 그때가 방실이 씨가 한창 바쁠 때였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더 안타까워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방실이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며칠 전만 해도 괜찮아요라는 곡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실이 씨가 쓰러지고 방실 씨의 소속사 대표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데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바빠봤다.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통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네, 요즘 근황은 어때요? 현재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방실이 집이 강화여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행사 있고 이럴 때 뜨는 시간에 머물렀던 송대관 씨처럼 오누이처럼 지내는데 송대관 씨가 병문안을 가는 모습이 한 방송에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저도 너무 반가웠던 게 그동안 호전된다 하면서 거의 와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물리치료 열심히 해서 하루에 80%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해요. 저는 무대에 서는 날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선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 연예가 소식이었습니다. Her face is a map of the world, is a map of the world. You can see she's a beautiful girl, she's a beautiful girl. And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blue light. The people who surround her feel the benefit of it, it makes she can. She holds you captivated in a world. Suddenly I see, this is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돈을 벌고 네. 정치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권력을 얻는다. 자,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오늘 제 의상 보면 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너무 우아해요. 아침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 스타즈의 주제, 대한민국 영부인 스타일 전격
분석입니다. 영부인 스타일. 네. 대한민국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내조를 하는 분이 바로 영부인이죠. 우리나라 영부인 총 11분이고요. 오늘은 청와대 안주인으로 살았던 역대 영부인들의 스타일,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재밌겠다. 너무 흥미로워요. 그죠? 네.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초대 영부인부터 짚어보는 거예요? 네, 초대 영부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자, 우리나라 초대 영부인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고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 바로 푸른 눈의 영부인이자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인 고 프란체스카 여사인데요.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내로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유일한 외국인 영부인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초대 영부인입니다. 초대 네. 영부인이죠. 고 프란체스카 도너리. 이분은 어떤 영부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생전, 살아 생전의 그 스타일은 검약의 영부인이다. 검약, 검소와 절약의 영부인이다. 이런 건데, 이제 살아 생전에 시어머니를 22년이나 모셨던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경무대, 지금 청와대의 옛날 이름이죠. 경무대에 살 때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화장에 살 때 그때 단 한 번도 머리 손질하겠다고 미장원에 가거나 미용사를 불러서 한 적이 없대요. 스스로 머리 손질을 했다. 정말 근검절약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근검절약의 정신이 유품에서도 드러난다면서요? 맞습니다. 90세가 넘는 그 삶을 살았는데 뭐 거의 이거 무소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놀랐는데 지금 보시면 남기신 물건이 뭐 이렇습니다. 아들이 사줘가지고 30년 동안 사용한 양산 그리고 8군데나 꿰맨 스타킹, 양말이 아니에요. 스타킹 올라가면 힘든데 그 스타킹을 꿰매 신고 속옷도 꿰매서 입고 그리고 손주한테 깎아준 몽당 연필 그리고 1971년부터 10년 동안 며느리랑 함께 쓴 가계부 여기다가 고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 덮었던 담요 근데 이 담요도 심지어 바늘로 천을 대서 덧대서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부인, 영부인.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네, 고 프란체스카 여사는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아온 그 순간이었다라고 기억을 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중한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내의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독립운동가에게 시집 온 것을 늘 자랑으로 여기신 어머니는 통일이 될 때까지 내핍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라면서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얘기가 네. 또 너무너무 소설 같고 낭만적인데 장소는 일단 스위스 제네바예요. 연도는 1933년 2월. 네. 이때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어머니랑 스위스 여행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여기가 중립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이 독립지사들이 또 거기 가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한 차원으로 스위스에 있었는데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갔는데 자리가 붐벼가지고 요 모녀분이랑 이 신사분 합석하시겠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 프란체스카 여사가요, 당시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로맨틱해요. 나는 이 동양 신사에게 사람을 끄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을 느꼈다라고 회고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국제 결혼이다 보니 반대는 조금 있었지만 사랑으로 극복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934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해서 이후 남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외국인 영부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나이 차이도 꽤 나죠? 25살 25살 차이예요. 네. 정말 20살 간 넘은 한 23살가량 정도의 프란체스카 아가씨와 58세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 씨가 만났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네. 그리고 또 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최초의 외국인 영부인이면서도 또 한국을
한복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친했었던 한복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한복의 색 중에서도 보라색을 참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즐겨 입던 보라색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나중에 수의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저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검소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이었지만 반면에 네. 남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 이런 평을 또 받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은 대통령이기 전에 나의 남편이다. 옆에 내가 있어 오지마 어떤 이내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바깥에서 좀 조언도 해주고 따끔한 얘기도 해주고 세상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옆에는 아이고 각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보통 평상시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는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 하나를 딱 쥐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영부인이었다.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랬네. 예. 파란 눈의 영부인 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까요? 네, 다음 영부인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 공덕기 여사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 바로 한국인 최초의 영부인으로 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내인 고 공덕기 여사입니다. 공덕기 여사 같은 경우에는 5.18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1년 6개월 만에 영부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한국인 영부인 고 공덕기 여사. 이분은 네. 어떤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후퇴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물러날 때를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물러날 때를 알 때가 어떻게 보면 결혼했을 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에 유학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유학파였고 그리고 피아노 이게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피아노 수영 못하는 게 없어서 만가지 약장수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던 공덕기 아가씨였는데 이분의 꿈은 인도 선교사였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꿈을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네, 이렇게 꿈 많던 공덕기 여사의 앞길을 윤보선 전 대통령이 막았다.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결혼으로? 네, 그렇죠. 결혼으로 막은 거죠. 인도 가서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고 다 물러난 포기하고.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결혼보다는 공부에 뜻이 있었던 이런 아가씨였는데 유학이 좌절되자 사실 이때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저기였어요. 이미 39살의 아내랑 사별하고 자녀가 있었던 그러한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제가 네. 말씀 잘못 드렸어요. 이 윤보선 대통령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뭐 사별남이다, 아이가 있다 이거보다 어머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랑 결혼해서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이 안국동에 자택이 있었는데 안국동으로 유배가는 느낌이었다. 안 그렇겠어요? 미국 유학 갔다가 인도 선교사 하려고 그랬는데. 네. 5.16이죠? 5.16 군사혁명. 네. 그 군사 쿠데타. 네. 그죠? 네. 이 아까 5.18로 잘못 나가서. 그래서 4대 영부인이 된 거고,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렇게 됐는데 조용한 영부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무대에서 이 공덕기 여사와 함께 생활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요. 이 공 여사는 주말마다 경무대를 빠져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안국동 집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일요일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한 외출이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경무대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바깥 나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상 이 대통령의 부인은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게 미덕으로 보여지던 때였기 때문에 시대와 좀 엇박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5.16 직후 이 고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나오면서 영부인의 삶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비교적 조용한 영부인이었던 이 공덕기 여사 얘기까지 봤고요. 다음 영부인 누구지 한번 네, 볼까요? 다음 영부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고 유경수 여사입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 바로 고 유경수 여사인데요.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의 영부인으로 청와대 세 번째 안주인이 된 이후 11년 동안 청와대 생활을 한 고
유경수 여사입니다. 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연소 퍼스트 레이디라고 합니다. 네, 역대 영부인 중 최연소였다고 하는데 이분의 별명이요. 청와대 귀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청와대의 귀가 된 영부인. 말하자면 이 귀는 세상으로 열려 있고 이 세상 소리를 듣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해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직언을 서슴지 않았느냐. 별명이 청와대 야당이다. 네. 여당에 이제 있는 그 청와대 내 야당이 있다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임자야. 임자는 청와대 야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에게 이런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네. 뭐 들리는 귀걸이 이런 걸 착용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사실은 소리 듣는 목걸이인데요. 아, 목걸이? 네, 이 소리 듣는 목걸이. 목걸이가 다름 아닌 라디오였습니다. 아. 당시 아내로서 남편에게 객관적인 이 조언을 하기 위해서 당시 아주 중요한 언론 매체였던 라디오를 즐겨 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즐겨 들었었냐? 일단 그 어떤 채널을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야당 채널로 좀 많이 알려졌었던 당시 라디오 방송인 동아 방송을 가장 많이 즐겨 들었다라는 일화도 있는데요. 이걸 자주 듣고 많이 듣고 빨리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휴대용 목걸이를 목에 딱 건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이걸 라디오를 들으면서 식사도 차리고 또 차를 준비할 때도 예. 이 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빨리빨리 이 남편이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이거 꽂고 다니는 그렇죠. 네. 우선이 그러네. 꽂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가 탤런트 최보람 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래요? 맞습니다. 최불암 씨가 과거에 토크쇼에 나와서 직접 밝힌 일화예요. 당시에 시청률이 70%까지 솟았던 그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할 때 얘기인데 때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일요일. 최불암 씨는 이제 오늘은 드라마 촬영이 없구나. 내가 나온 수사반장을 봐야지. 저희 아침마다 수사반장 아침에 보면서 막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데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영부인이십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유경수 여사 목소리가 들리는 전화를 바꿔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경수 여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태우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따라할까 무섭시 좀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아니 요즘에는 이게 TV나 영화 담배 피는 장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엔 정말 무시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사반장에서는 최보람 씨가 멋있게 이렇게 딱 바바리 코트 깃을 딱 딱 세우고 네. 시체를 딱 봤을 때 한 대 핍니다. 그리고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한 대 또 딱. 그리고 사건이 딱 해서 범인 잡았을 때 또. 그리고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그쵸. 딱. 마지막에 이렇게 한 매번 번. 펴요. 엄청 자주. 그래서 국민들이 네. 따라할까 무섭다고 유경수 여사 직접 전화한 건데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 생각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국민의 애용가가 남편도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애언가였다고 해요. 실례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고민을 하던 시기에는 정말 줄담배를 계속 폈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고 유경수 여사가 따라다니면서 재떨이만 하루에 10번씩 갈아줬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서부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 이 양반이 꼭 시간을 보고 이렇게 맞아요. 담배를 또 멋있게 폈어. 어쨌든 이 최보람 씨는 그러면 그 이후에 금연에 성공한 겁니까? 아니 지금 토크쇼에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교서의 전화를 받고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 끊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또 이제 평소 그렇듯 딱 담배를 태우는데 한 시민이 아니 지금 유교사 전화 받고서는 담배 끊는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못 끊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저 한국의 여성상 이렇게 한국의 어머니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곤 하거든요. 네. 글쎄 한복 스타일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보여지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후대 영부인들에게 영부인 의상의 교과서로 꼽힐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있는데요. 우아하고 또 단정한 한복 스타일을 선보이면서도 목선과 얼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자연스러운 자연미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들이 어머 한복이 너무 고우신데 어디서 맞추셨어요? 네. 어디에 바느질 맡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유경수 여사가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 내가 그걸 발설하면 네. 그 말하자면 한복 짓는 이가 사람들한테 이거 영부인이 입는 내가 그런 사람이 하면서 한복값을 비싸게 받을까 봐 절대 함구하지 않아요. 그럼 끝까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어디서 맞췄을까요? 뭐 나중에는 이제 알려졌는데 네. 뭐 이 한국 패션계의 데모라고 했던 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경자 여사의 딸 그 신혜순 씨도 이제 디자이너인데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맡기는 것보다 옷감을 사가지고 그냥 바느질만 맡기는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바느질 상만 들이고 그 돈을 또 줄이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 싶고 본인이 딱 마음에 드는 그 옷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또 이분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아한 성품 같은 건데 이렇게 가서 이제 치수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느질 하려면 이 기장도 재고 그런데 이때 이 당시 어린 박지만 씨가 와서 발밑에서 막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럼 유경수 여사가 여기 손님 와 계시니 나가 놀아라 해도 계속 또 이렇게 막 장난감 기차 가지고 놀고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나가 놀아라 손님이 오셨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굉장히 차분한 성격, 우아한 그 영부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의 한복 패션은 뭐 국내뿐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이 한국이 아시아의 중요 외교 국가로 떠오르게 되면서 퍼스트레이디인 유경수 여사의 이 모습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외국 방문 시에 무궁화, 또 용, 봉황을 수놓은 한복을 또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 한복, 요게 1969년 8월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 요때까지 니슨 대통령 시절이고 네. 대통령이 만찬을 주최한 겁니다. 네. 여기 유경수 여사뿐이 아니라 우리 다 잘 아는 크라크 케이블 이분도 이제 고인이 되셨죠. 크라크 케이블이 이 만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참석을 해서 이 유경수 여사의 한복을 보고 이 오렌지색으로 수놓아져 있는 이 꽃을 보면서 너무 네. 아름답다. 이게 뭐냐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국화, 무궁화였던 거죠. 우리 한복 참 곱죠. 그리고 예쁘죠. 한복을 입는 그 네. 옷걸이가 고 유경수 여사가 참 돋보였어요. 거기에 한복을 한 것이 아마 이렇게 올림머리 아니었어요? 저를 한번 딱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비슷하게 흉내를 좀 내봤거든요. 사실 이 올림머리라고 하죠. 네. 업스타일 헤어스타일을 고 유경수 여사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유행을. 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에게 직접 헤어스타일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이 엄앵란 씨가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했던 이 헤어 네. 디자이너 미용사에 대해서 어떤 일화를 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1960년대에 이 엄앵란 씨의 머리를 하던 미용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 말하자면 발탁돼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유경수 여사 머리만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 두 분의 올림머리 좀 비슷합니다. 네. 이 머리 위에 뻥긋해가지고. 그런데 이 엄앵란 씨가 신성일 씨랑 결혼을 했잖아요. 이분이 내가 이 여사님 머리만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인데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휴가를 내서 나와서 그 결혼식에 그 머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그 머리 여기 볼륨 뽕긋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 시대에 미용 기구나 도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네, 당시에요. 이 창호지를 대서 옛날식 아이롱, 그러니까 이 미용기기인데 열을 주면 이 컬이 말리는 이 미용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창호지를 대서 그 아이롱으로 컬을 이렇게 크게 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머리카락을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내리면 볼륨이 생기거든요. 머리카락이 살짝살짝 엉키면서. 그걸 통해서 머리에 이제 두 정부를 이렇게 높게 그리고 굉장히 좀 빵빵하게 네. 그렇죠.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업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고데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불씨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뜨겁게 데워서. 너무 무서운데요. 그걸 이렇게 축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 탈까봐 창호지를 끼운 거예요. 맞아요. 네, 완전.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지금까지도 영부인의
교과서로 불리는 고 유경수 여사 얘기까지 함께했고요. 네. 다음 영부인으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영부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고 홍기 여사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 바로 1979년 12월 제4공화국의 영부인으로 청와대 네 번째 안주인이 돼 약 250일이라는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기록한 고 홍기 여사입니다. 네, 이분의 스타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고 홍기 여사의 스타일은요, 서민적이고 또 소박한 영부인이었다라고 후대의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홍기 여사는 공평하고 또 원칙을 중시 여기며 남편이 청렴 결백할 수 있도록 내조한 공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고 홍기 여사는 영부인이 된 날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네,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했더니 저는 영부인이 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시기도 중하다 보니 이게 군사정권 바로 뒤 예.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뒤잖아요.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중하다 보니까 그냥 아내로서도 내조하고 또 국민들과 친근감 있게 하고 남편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여자 기자들이 굉장히 다소곳하고 차분하고 또 이 서민적이다. 보통 주부 영부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한편 고 홍기 여사는 최규하 전 대통령과 학력 차이가 좀 나서 이것도 화제가 되기가 했었어요. 이 홍기 여사 1916년 충북 충주에서 한학자 집안에 이 따님으로 태어났어요. 이 한학자 집안에서 뭐 학교 다녀야 되느냐 하고 정규 교육으로는 말하자면 당시에 뭐 보통 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데도 다니지 않은 거죠. 대신 집에서 이렇게 한학 또 이 전통적으로 이 아내가 갖춰야 될 교양 이런 거를 간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 이 최규하 대통령 이제 고인이 되셨죠. 께서는 경기고 나와서 도쿄에서 고등사범학교 나와서 또 이 만주에 가서 정치학 석사 받은 엘리트다 보니까 뭐 이 말하자면 무학과 석사 이 학력 차이를 얘기하는데 정규학교만 다니지 않았지 저는 예, 홍기 여사도 굉장히 교양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기 여사는 직접 살림을 다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총리 공간에 살던 시절에 이 홍기 여사는요, 세탁기의 도움 없이 직접 전부 손빨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하라고 해도 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아니, 세탁기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여기 있는 사람도 못 믿겠는데 기계에다가 어떻게 세탁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주변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시는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전형적인 뭐랄까 그 현모양처 스타일의 영부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어서 다음 영부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부인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순자 여사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인데요. 바로 제4, 제5공화국의 영부인이었고 총 7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한 이순자 여사입니다. 네, 이순자 여사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었고 어떤 분이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후대에 와서는요, 화려하고 굉장히 과감한 영부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옷차림을 즐겼고 또 공식 행사에도 가장 자주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당시 패션업계에서는 유행하는 옷은 꼭 챙겨 입는 분으로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에 입었던 한복도 화려한 걸로 소문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지금 보면은 화려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순재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입은 한복, 저고리의 깃과 고름에는 금사로 불문을 수놓았고요. 당의와 치마에는 공작과 꽃무늬를 수놓아서 정말 화려하고 우아한 어떤 모습들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영부인 이순자 씨의 그 이 한복을 디자인했던 이젠 고인이 되셨네요. 이리자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영부인이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내가 금방 문양을 네. 개발했다. 그리고 속치마도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제 좁게 입어서 치마가 이렇게 단아하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안에 뭔가 풍성한 거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커졌죠. 이 시작이다. 이 속치마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네. 이게 보통 한복의 한 10배 정도 되는 고가의 한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 취향도 좀 화려한 네.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흑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가 대통령의 모습이나 영부인의 모습들을 흑백으로 봤어요. 근데 요때부터 이제 칼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로 저렇게 화려한 걸 보게 되니까 유경수 여사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비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유경수 여사가 주로 옥색 한복이라든가 미색 뭐 이런 거 입으셨고 또 이게 흑백이라 잘 안 보였는데 이게 1980년대 컬러 TV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려한 금박 한복을 눈으로 다 그렇죠. 이제 보게 된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이순자 씨 영부인 내가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영부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부인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 의상관련 전공 교수의 자문까지 받아서 이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그 화려한 막 그냥 금으로 돼가지고 이게 진짜 금입니다. 금사 막 날아다니는 이 한복을 입고 텔레비전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이게 텔레비전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본인은 고심을 했는데 역효과가 났어요. 사실 이제 이게 군사 정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는 상황인데 한복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면서 역효과를 불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패션이나 주얼리 쪽에 관심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목걸이도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라디오 그렇습니다. 목걸이는 물론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 대통령들의 이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아하다, 우아하다 이런 수식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화려하다라는 평을 쓴 이유가 이 주얼리에도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요, 이 Y형, 이 목을 타고 흐르는 이 Y형 형태의 목걸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목걸이를 하고 단상 위에서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본 이 보석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진주에 이 펜던트가 달려있는 Y형 목걸이는 요즘 착용해도 그러니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성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창 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할 때 이 모습을 보면은 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에메랄드라던가 또 사파이어라던가 이게 유색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 보석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보석과학원장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주얼리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보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선택을 하는 이 대담함 그리고 대담함도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요런 그 보석 관련 전문가들이 2010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한 잡지에서 이 영부인 스타일 분석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내놨던 이제 의견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이순자 여사 이 생각해 보면은 이 블라우스 중앙 이 차이나 컬러라고 하죠. 이렇게 서 있는 그 깃없는 그 블라우스 중앙에 커다란 브로치 같은 거 달고 나온 모습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요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 백승철 한국 귀금속 보석 디자인 협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헤어핀, 머리핀 형태의 이 어떤 이거를 그 브로치를 차이나 칼라 블라우스 중앙에다가 이렇게 칼라를 여미듯이 고기에 단추가 없으니까 고기가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그걸 여미듯이 착용하는 게 굉장히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과감한 스타일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공과를 떠나서 그 패션 스타일, 이 브로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화려한 영부인의 이런 패션 아니면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것 때문에 이순자 씨한테 투서가 청와대로 들어가고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순자 여사는요, 재임 기간 내내 이 의상과 관련된 소문과 비난에 시달렸는데요. 이 때문에 공식 행사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곤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행사가 끝나면요, 우리 모니터링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행사의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내 모습이나 자세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하는 등 이런 비난이나 소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이순자 여사는 어떻게 이런 패션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 이 처음 시작이 의사가 꿈이었다고요. 의사가 꿈이어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이 고 전두환 대통령과의 결혼으로 학교를 잦은 중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실 테지만 당시 이화여대가요. 기혼자의 입학 그리고 재학을 허용을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가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시절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때 편물 기술을 익혔는데 이 기술을 익히면서 패션 감각이 색깔을 보는 감각이 조금씩 더 남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옷을 고를 때도 아무래도 조금 더 화려한 부분이 내 취향에 맞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순자 여사는 그 일명 연희동의 빨간 바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 유경수 여사를 벤치마킹을 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순자 여사가 나의 롤모델은 고 유경수 여사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관심을 가졌던 그 어떤 교육 문제 또 아픈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졌었죠. 이제 이런 걸 본받겠다 해서 새세대 유경재단, 새세대 심장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발한 활동은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의대를 가려고 해서 심장재단 또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뭐 발전을 이뤘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이게 또 거꾸로 또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의의 뜻으로 순수하게만 쓰였으면 좋은데 이 재단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 평생 운영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또 했습니다. 네, 전 영부인 그 이순자 씨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영부인은 누구신가요? 자, 다음 영부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김옥숙 여사입니다. 6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은요, 바로 제6공화국의 영부인으로 청와대 6번째 안주인이 돼 5년의 임기를 마친 김옥숙 여사입니다. 네, 김옥숙 여사의 스타일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김옥숙 여사의 경우에는요. 어록이 없는 영부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만큼 사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부인으로 있는 동안 정말 단 한 건의 인터뷰도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그림조 내조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부인인데 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림자 내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대적으로 너무 화면에 많이 비치고 활동을 많이 했던 이순자 여사 때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는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다. 이제 요 책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 때는 청와대 부속실의 업무가 영부인의 외부 활동이 언론에 바깥에 보도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부속실의 주요 업무일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걸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이제 뭔가 바깥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당시에 이 김옥숙 여사가 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세상의 인사들, 특히 여성 인사들 집으로 자동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와요. 그분의 시간 일정에 맞춰서 본인 면담 시간을 맞춰서 만나서 청와대 안에서 비공개적으로 세상의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이 책에서나 밝혀졌지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김옥숙 여사가 청와대에 딱 들어갔을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연락을 한대요. 연락을 해서 영부인 옷차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조언을 또 구했다고 하던데요. 조언을 구했는데 요것도 또 이순자 씨 그때랑 완전 또 반대예요. 요번엔 좀 차분하게. 얌전하게 입자 이래가지고 또 그 전에 보통의 영부인들이 그 전에 입었던 옥색, 미색, 연분홍색 이런 옷을 입자 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군사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된 그 연장선의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순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해요. 또 이 영부인의 패션이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 영향도 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김옥숙 여사는 굉장히 그런 단아한 한복, 차분한 한복 입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이렇게 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김옥숙 여사는 한복 패션이 참 잘 어울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안에 이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큰 키 그리고 세련된 외모 덕분에 전문가들로부터 한복 맵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복이 이제 김옥숙 여사가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한복인데요. 다듬질한 손명주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같은 색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이 두루마기 같은 경우에는 김옥숙 여사가 취임식 때 처음으로 입어서 두루마기를 처음으로 입은
영부인으로 지금 기록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컬러도 그렇고 좀 수수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김옥순 여사는 해외 순방 때에도 이런 의상을 주로 입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1990년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요. 왜 우리가 고려청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청자색. 당시에 아주 연한 청회색 자수 치마 저고리로 된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깃, 그리고 소매 끝, 그리고 치마 끝단에는요. 연못의 전경을 사생풍으로 아름답게 수놓은 것이 특징인 이 한복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김옥숙 여사요. 이 옷감의 소재, 그리고 바느질의 기법까지 한복 디자이너와 상의를 할 정도로 한복을 입을 때 굉장히 세심한 이 신경을 썼다고 하거든요. 또 비슷한 색깔의 한복을 여러 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한복을 많이 입으니까 사실 다 다른 한복인데 이게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좀 뭔가 실은 이 반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김옥숙 여사가 원래 멋쟁인데 그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누르면서 이렇게 수수하게 좀 그 자신만의 스타일이 아닌 네네. 이렇게 입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한복 디자이너가 이순자 여사 한복을 디자인했던 그 이리나 디자이너 동일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임 영부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검소하게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이재용 아나운서 MC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이잖아요, 남편이니까. 네. 보통 사람의 아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애를 무던히 디자인을 썼는데 그래서 성공을 하는 듯 보였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관리 이것에 개입했다, 함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자처럼 보였는데 두 얼굴의 영부인이냐 이런 또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다음 영부인 소개해 주시죠. 자, 다음 영부인입니다. 바로 송명순 여사입니다. 7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인데요. 바로 약 40여 년에 걸친 야당 정치인 아내 생활을 끝내고 65세가 되던 1993년에 제14대 대통령 영부인이 된 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내 송명순 여사입니다. 네, 손명순 여사의 스타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현모양처형 영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김영삼 전 이제 고인이 되셨죠. 전 대통령이 학창 시절부터 나는 대통령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의 이 아내가 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첫째, 가난을 참는 거, 견디는 거. 2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거. 그리고 3번째, 우리 집에 누가 하면 밥 한 그릇 뜨뜻하게 대접하는 것. 이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 남편을 위해서 내조한 그런 네. 헌신형 영부인이었다. 근데 또 송명순 여사는 또 어떤 뭐라 그럴까? 구설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이 이제 전임 김옥숙 여사가 그림자 내조를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면으로 실패를 했다면 손명순 여사는 정말 그림자 내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와대 에 들어온 선물 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다 돌려보내고 또 이 어떤 이 영부인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선물을 안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영부인을 통한 로비는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를 딱 알린 거죠. 이런 본인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 영부인의 모습,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거죠. 이것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영부인의 정치 개입은 애초에 차단한다. 이런 또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손 여사가 그림자 내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마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데 이 손명순 여사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으로 또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곧 패션 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공식석상에 나타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주로 목이 보이지 않는 의상 스타일인 이런 차이나 칼라 스타일의 짧은 이 자켓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긴 플레어 스커트 정장을 즐겨 입기도 했었죠. 네. 손명순 여사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또 환경 분야라면서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환경 그리고 건전한 소비 이 2가지에 주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또 맞아떨어지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뉴스 보도에
있는데 강원도 평창에서 야생화가 썩어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어머 그런가 하면서 이 청와대에 이 정원에 있는 이 여기를 다 밭을 갈아서 야생화를 손수 다 야생화를 이 직원들하고 함께 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심고만 딱 끝나 이게 아니라 뭐 청와대 안에서 야생화 이름을 이 손명순 여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야생화가 전문가가 됐고 이거는 약간 전국적으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생화 어떤 유행, 인기 이런 거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부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부인입니다. 바로 고 이희호 여사입니다. 8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인데요. 1998년 77세의 나이로 역대 영부인 중 가장 고령의 청와대 안주인이 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죠. 아내 고 이희호 여사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 이분의 영부인 스타일은 어떤 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용주의 영부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죠. 이 말하자면 청와대에 들어갔을 당시가 이미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보통 안주에 바뀌면 침대부터 식기 뭐 다 바뀌고 뉴스 보도도 나왔어요. 요번 식기는 이거다. 막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두 분이 쓰는 침대를 제외하고는 뭐 의자, 식기 그대로 이 전임 안주인 거 전임 그 청와대 시절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썼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희호 여사가 5년 동안 이 청와대에서 바꾼 것은 커튼 하나였다. 이럴 정도로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실용주의 영부인으로 고 이희호 여사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고 이희호 여사의 실용주의는 의상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설 때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런 의상보다는 실용주의가 더 강조된 옷들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한복보다는 양장을 주로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장이라고 하면 한복처럼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한테 가서 맞춤으로 정장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성복이라고 합니다. 영부인들은 당연히 맞춤복을 그쵸, 입는다고 당연히요. 생각하는데 기성복을 입는 영부인. 그 소박함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사진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스타일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고 이희호 여사의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다, 트레이드 마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른 몸에 어울리는 긴 치마 그리고 하이 네크라인 재킷 정장을 자주 입었다고 합니다. 밝은 컬러를 좋아했기 때문에 파스텔 톤 의상을 주로 입었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옷이 1998년 청와대 공식 행사 때 입었던 연두색 하이 네크 클래식 정장이라고 합니다. 네,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고령이었던 만큼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영부인의 머리는 그 핵심 포인트는 볼륨인 것 같습니다. 이 옆이든 위든 이렇게 딱 빵빵한 이 머리가 이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은데 고 이희호 여사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한 미용사에 따르면요. 일단 앞머리는 볼륨을 높게 살려서 둥글게 이렇게 말고요. 그리고 전체 머리는 우리가 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뽀글뽀글 거리는 느낌은 없지만 대신 또 빵빵하게 볼륨을 이렇게 짧지만 빵빵한 볼륨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재임 당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역대 영부인 중 가장 고령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 컬러를요. 시대적 유행이 반영이 된 아주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갈 때 네.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부인은 그런 건 없나? 영부인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인계 알려주고. 이런 게 좀 일찍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청와대를 나간 분도 계실 거고 이 조금 정파가 바뀌면서 좀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 이런 것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다 싶게 내가 내 영부인의 자리를 다음 영부인에게 이 역할을 알려줘야지 하고 다음 차기 영부인을 청와대로 초청했던 분은 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이었던 손명순 여사라고 합니다. 이 손명순 여사가 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막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
살아생전에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 초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청와대 관저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해요. 이 관람을 시켜드렸는데 말은 못했지만 그 당시 말은 못했지만 이희호 여사가 요 정도는 부족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영부인을 마치고 청와대를 나가야 할 때, 이때 이 다음 차기 영부인, 그게 바로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이죠. 부인이 권양숙 여사를 네.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관저 일부가 아니라 관저 전체를 다 보여주고 그뿐이 아니라 영부인의 역할, 영부인의 대내 활동, 영부인의 대외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전수하는 모범을 선례를 남겼다고 하네요. 예. 정말 인수인계를 한 거네요.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네, 빠르게 15대 대통령 영부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16대로 넘어가겠는데요. 조금 전에 잠깐 이름이 나왔던 그분입니다. 바로 권양숙 여사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드릴 영부인 바로 2003년 55세 나이로 청와대 안주인이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입니다. 글쎄요, 이번의 스타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권양숙 여사는요, 쓴소리형 연부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림자 내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요, 신문을 아주 꼼꼼히 읽고 이 대통령에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이렇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톡톡히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과연 그 영부인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갈까? 눈 뜨고부터 잠들 때까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권양숙 여사가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된 지 3년차 영부인일 때,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때가 이제 2006년인데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영부인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출근을 돕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일정은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이 나는데 이 시간 동안 뭐를 하느냐. 이 오찬, 점심 식사 자리에 손님들 초대해서 어떤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내방하는 이 인사들과의 어떤 이 접견 자리도 있고 굉장히 바빴다고 해요. 그럼 주로 누구를 만나느냐? 좀 여성 인사들을 많이 만났고 또 시민단체 분들 이런 분들도 만나고 또 해외 동포들이 찾아오셨을 때 해외 동포도 만나고 때로는 종교계 인사들 또 만나고 그 외에도 그럼 이렇게 그냥 만남을 갖고 얘기만 청취해서 대통령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의 기본적인 건 또 우리가 영부인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현황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정말 국정의 반은 절대 아니겠지만 굉장히 여러 명의 외교관 역할은 충분히 한 게 그렇겠죠. 아닌가 할 네. 정도로 바쁘게 보내셨네요. 그리고 당시에 요즘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군인들 기상 시간이 오전 6시거든요.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야. 네? 쉽지 않아요. 여러 진짜, 가지로 네. 다 보고 이랬네요. 그리고 또 권양숙 여사는 그 에이펙 그 회의에서 정상회의에서 2004년 칠레죠. 여기서 옷 잘 입는 영부인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라던가 아니면 한복을 입어야 할 때 아니면 대통령 담당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입을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 행사 때는 그 성격이나 분위기를 고려해서 권양숙 여사가 직접 옷을 골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권양숙 여사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저는 그 컬러감이 좀 과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옷을 잘 입었다고 했잖아요. 옷을 잘 입었다, 패션에 어떤 관심이 높다, 이순자 여사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순자 여사는 주로 이제 금박, 은박,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서 그런 화려한 한복을 입었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처럼 권양숙 여사는 고 이호 여사처럼 어떤 그 정장, 양장을 입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화려함을 줬느냐? 지금 예인 아나운서께서 말한 것처럼 색감에서 이 굉장히 화려함을 주었는데
그동안의 영부인들이 잘 입지 않았던 빨강, 파랑 이런 원색을 비롯해서 네. 보라, 분홍 이런 고운 색상 이런 옷을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납니다. 이순자 여사는 그냥 금박뿐 아니라 당이라고 하죠. 앞에 이렇게 손 넣는 이 앞에 조거리섭이 긴 당이만 입었었네요. 네. 옛날에 궁에서 입었던. 그랬죠. 네. 예. 자, 다음 영부인 갈까요? 자, 다음 영부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옥 여사입니다. 10번째 소개해드릴 영부인인데요. 바로 2008년 62세의 나이로 청와대 안주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인데요. 현재 전직 대통령 내외 모두가 생존해 있는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인 윤옥 여사님. 네. 죄송한데 저 때문에 지금 많이 헷갈리시죠? 정정하겠습니다. 김윤옥 여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의 스타일은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치적 내조형 영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이거 좀 너무 다르잖아요. 정치는 뭔가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네. 내조는 안 살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두 가지 목표를 다 가졌다 그래요. 안에서는 어떤 현모양처로서 부인 역할도 하지만 공인으로서의 역할, 대외적으로 또 모습을 내놓고 활동하는 것도 즐겼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들이 그 아침 저희 이런 프로그램에 네네. 출연을 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때 대통령 후보 부인들이 전부 나와서 했었는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네.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의 그 남편, 당시 후보, 네네. 이명박 후보 얘기를 살짝 진짜 그 부인들이 왜 남편 흉보듯이 그런 그 얘기들을 잘 했어요. 센스가. 네. 근데 이희호 여사에서 권영숙 여사로 넘어갈 때는 그 영부인들 간의 인수인계가 잘 됐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또 성향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됐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 영부인 수업을 충실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윤옥 여사는요, 젊은 시절부터 사실 생각해보면 대기업의 사장 사모님, 그리고 회장 사모님, 그리고 시장 부인 등으로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이들과는 또 다른 책임감을 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억양과 화법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방송인 이금희 씨로부터 화법, 제스처 그리고 발음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이 연설 스타일 전반에 대한 코칭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그 주부로서의 쌓은 그 수십 년간의 내공을 발휘해서 영부인의 사업으로도 연계를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식을요, 한류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라고 시작이 된 게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이 김윤옥 여사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09년부터 우리의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외국 언론에 직접 출연을 해서 홍보를 할 정도로 의욕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취지는 좋았지만 이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기에 국정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식 세계화만큼 그 패션 스타일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원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 옷에다가 스카프 하나, 커다란 브로치 하나 이렇게 원포인트 그런 패션을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영부인 볼까요? 네, 벌써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꿰뚫고 마지막 영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영부인. 현재인데,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부인이신데요. 2017년 5월 64세의 나이로 청와대 안주인이 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스타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감추는 게 없다. 소통형이다. 그래서 뭐 유쾌한 정숙 씨, 친절한 정숙 씨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네. 패션 정치라고 할 만큼 영부인들의 그 패션은 늘 화제가 되는데 김정숙 네. 여사도 마찬가지였죠. 최초가 있어요. 네. 그동안 취임식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복이었는데 김정숙 여사는 양장 차림으로 등장을 했죠.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포목
백감 네. 호목집을 운영하고 거기다가 언니, 친언니는 또 패션 디자이너고 이래가지고 패션 디자인에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네, 2018년 9월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그 패션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요, 한국 전통의 미를 알리는 데 주력한 패션을 보여왔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순방길에는 두루마기를 모티브로 한 겉옷을 걸쳤고요. 또 베트남 순방길에서는 하얀색 셔츠에 이 놀이개를 연상케 하는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화를 주안점으로 둔 이 무대였기 때문에 상하색 투피스에 하얀 구두를 신어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통일했죠. 내조 스타일도 적극적이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어디 수에 있으면 나 가서 고무장갑 끼고 막 밀짚 모자 쓰고 막 장화 신고 막 일하시잖아요. 네. 소통형 영부인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생방송 편성 시간 관계.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도 네. 방송사의 편성 시간은 건들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어떤 대통령과 영부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그 부분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날이 추운 것 같진 않은데 네, 비가 네.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비가 내려서 오늘 운전할 때 보니까 길이 약간 미끄러운 네. 곳 있을 것 조심하세요. 같아요. 보행자 안전,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